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정글 위를 가르며 지나간다.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착륙장.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하면서 보이는 것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식혀주는 한 여성의 손길이다. 여긴 인터넷도 전기도 병원도 없습니다. 단 하나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 이유진 28세의 나직한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남미 아마존 깊숙한 곳,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원주민 마을. 이곳에 온 지 벌써 2년째다. 처음엔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했던 그녀지만 지금은 현지 방언까지 섞어가며 주민들과 소통한다. 텐트 안간히 진료소는 언제나 북적인다. 말라리아 열로 앓는 할머니, 상처난 손을 내민 아이들, 임신한 젊은 여성까지. 이유진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본다.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이곳에서 그녀는 의사이자 간호사, 때로는 심리 상담사까지 모든 역할을 해내야 했다. 한국에서 왜 이런 곳까지 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필요한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녁이 되면 모닥불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이들은 이유진 주변을 맴돌며 한국어 단어를 묻고 어른들은 그녀가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곳 생활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를 잃을 때마다 자책했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고민이 깊어졌다. 그럼에도 이유진은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막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죠. 새벽 5시 이유진의 하루가 시작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끓이는 것이다. 깨끗한 물 확보가 이곳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낡은 야전 텐트 속 간이 진료소는 그녀가 2년간 정성껏 꾸려온 공간이다. 한국에서 가져온 의료용품들이 생명줄이에요. 페니실린 한 병, 거즈 한 장도 귀중하죠. 환자마다 꼼꼼히 손을 씻고 소독하는 이유진의 모습. 기본기를 지키는 것이 이곳에서는 더욱 중요했다. 병원균 감염이라도 되면 치료할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고 신중하다. 현지 주민들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었다. 처음 몇 달간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백인 의료진들이 와서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유진은 달랐다. 이 누나는 우리가 믿는 진짜 닥터예요. 마을의 터줏대감인 12살 소년 후안의 말이다. 후안은 처음 이유진을 만났을 때 심한 설사로 탈수 증상까지 있었는데 그녀가 밤새 돌봐준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후안은 이유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진료 보조를 자처했다. 언어가 안 통해도 아픈 건 똑같고 나아지면 기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유진의 하루 일과는 빡빡하다. 오전에는 정기검진, 오후에는 응급환자 치료, 저녁에는 약품 정리와 기록 작성까지.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조금씩 현지 언어를 배우고 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특히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치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때로는 한국 동요를 불러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이유진의 노래를 듣고 신기해했지만 언어는 달라도 멜로디의 정서는 통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만이 아니라 안정감이거든요.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말이에요. 뜨거운 오후, 이유진은 평상시처럼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말라리아 의심 환자의 체온을 재고 있던 그때 멀리서 낯익은 멜로디가 들려왔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이 깊은 정글에서 설마 한국 노래가 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봄날, 네가 변한 건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이유진의 손이 멈췄다. 체온계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명히 들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이었다. 콧소리 섞인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틀림없었다. 잠깐만요.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텐트 밖으로 나섰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걸어가니 나무 그늘 아래서 한 아이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갈색 피부의 소년이었다. 눈을 감고 진지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유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가슴이 뛰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 노래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향수병이라는 게 이런 걸까? 노래가 끝나자 이유진이 박수를 쳤다. 아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이유진을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마을 아이들은 모두 이유진을 좋아했다. 아플 때마다 친절하게 돌봐주는 한국 누나였으니까. 루이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스페인어로 물어보니 루이스가 수줍게 대답했다. 예전에 여기 온 봉사단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보여준 영상에서 봤다고 했다. 그때 한 번 듣고 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 부르다 보니 외우게 됐다는 것이다. 노래가 너무 슬프고 아름다워서 매일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울적할 때 부르면 조금 나아져요. 이유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어를 몰라도 음악은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루이스에게 그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일 시간 있으면 다른 한국 노래도 들려줄게. 다음 날 오후 이유진은 약속대로 루이스를 찾아갔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한국 노래들을 들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루이스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아이들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다. 누나, 어제 루이스가 한국 노래 더 들려준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유진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휴대폰 스피커로 몇 곡을 틀어주자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 흥얼거렸다. 특히 밝은 곡조의 노래들을 좋아했다. 루이스, 그런데 너는 언제부터 K-팝을 알게 된 거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다. 6개월 전 유럽에서 온 봉사단 중 한 명이 휴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각국의 음악을 소개해줬다고 했다. 그때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줬는데 루이스가 유독 그 노래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그 형이 말하길 이 노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거래요.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듣는 노래라고 했어요. 루이스의 말에 이유진은 가슴이 찡했다.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끼리 연습했어요. 처음엔 루이스만 불렀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도 좋아졌거든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노래가 퍼지게 된 과정을 들으니 신기하기만 했다. 루이스가 먼저 배우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둘 늘어나서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몇 곡씩은 따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발음이 어려워서 처음엔 많이 틀렸어요. 그래도 계속 연습했죠.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이유진은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자신의 고향 노래가 이 먼 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동시에 음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새삼 깨달았다. 그럼 우리 같이 불러볼까? 내가 가사 뜻도 설명해줄게. 그날 오후는 즉석 한국어 교실이 됐다. 이유진이 노래 가사를 한 줄씩 번역해주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들었다. 특히 봄날에 보고 싶다라는 부분을 설명해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유진이 아마존에서 아이들과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NGO 내부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어났다. 본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문화 교류 사례로 보고했지만 일부 서구 인권단체들의 반응은 달랐다.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K-팝을 전파하는 것은 문화 식민주의의 한 형태다.
서구 대중문화도 모자라 이제 아시아 대중문화까지 원주민 공동체를 침범하고 있다. 유럽의 한 인권 감시 단체에서 나온 성명서였다. 이들은 원주민의 전통 문화가 외부 문화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를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정글의 K-팝, 이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현지 문화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봉사자가 오히려 외부 문화를 강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논란이 뜨거웠다. 문화 상대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음악의 자유로운 전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본부에서 온 연락을 받고 이유진은 당황했다. 단순히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혼란스러웠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함께 부른 것뿐인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책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문화적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생각하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문가들의 비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내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더욱 힘든 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논란 때문에 자신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다. 본부에서는 당분간 해당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유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논란이 일어난 후 며칠 동안 이유진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적당히 둘러대며 피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민감했다. 특히 루이스는 이유진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누나, 왜 요즘 노래 안 불러줘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루이스의 맑은 눈빛에 이유진의 마음이 무너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에게 복잡한 문화적 논란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밤이 되자 루이스가 이유진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모닥불 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나, 이 노래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가요? 이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루이스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모든 복잡한 논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마음이 위로가 되어서 부를 뿐이었다. 그냥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부르는 노래야. 슬플 때, 외로울 때 마음을 달래주는 거지. 루이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유진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루이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우리 엄마가 여기에 없거든요. 그제야 이유진은 루이스의 사정을 알게 됐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 엄마 생각이 덜 슬퍼져요. 엄마도 어디선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문화를 전파하거나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루이스야,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이유진은 확신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음악을 통해 위로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마을에 1년에 한 번 있는 큰 축제가 다가왔다. 수확을 감사하고 조상들을 기리는 전통 행사였다. 이유진도 2년 전부터 이 축제에 참여해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축제 준비로 분주한 어느 날 오후 마을 어른들이 이유진을 찾아왔다. 올해 축제에서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했다. 매년 축제 때마다 각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있는데 이유진에게도 한국의 고향 노래를 들려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누나의 노래를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늘 부르잖아요. 이번엔 누나가 직접 불러주세요. 이유진은 고민됐다. 최근 논란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차에 이런 요청을 받으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축제 당일 모닥불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각자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래 동요나 민요를 부르는 시간이었다. 할머니들의 애잔한 노래, 젊은 아버지들의 힘찬 노래가 이어졌다. 드디어 이유진의 차례가 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한국에서 배웠던 노래를 떠올렸다. 여러 노래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결국 어릴 적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를 선택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고향의 봄이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정글의 밤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유진의 노래에 집중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유진의 손을 잡았다. 언어는 달랐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았다.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물이니까요. 이유진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다. 음악은 문화적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공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루이스를 비롯한 아이들은 그날 밤 이유진의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 한국어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와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다. 6개월 후 이유진은 본부 요청으로 한국에 잠시 돌아오게 됐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료봉사 컨퍼런스에서 아마존 경험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 자리에는 각국의 의료진과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발표 주제는 문화적 소통과 의료봉사였다. 이유진은 K-팝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문화를 전파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먼저 그 노래를 좋아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불렀을 뿐이에요. 음악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맞닿은 노래를 발견한 거죠.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현장 경험이 있는 의료 봉사자들은 이유진의 말에 공감했다. 문화 교류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소통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질문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지 물어봤다. 이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떠나기 전 루이스가 보내준 영상이 있었다. 영상 속에서 루이스와 친구들은 종이에 한글로 사랑해요라고 써서 카메라에 보여주고 있었다.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그리고 함께 노래했다. 영상 속에서 루이스와 친구들은 종이에 한글로 사랑해요라고 써서 카메라에 보여주고 있었다.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길이 멈추면 너와 나 다시 만나. 여전히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다. 컨퍼런스 회장이 조용해졌다. 영상을 보던 참석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앞에서 모든 복잡한 이론이 무색해졌다. 이 아이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히 한국 노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된 거죠. 이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이 모두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음악의 힘은 문화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루이스라는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할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어 가사의 정확한 뜻은 몰라도 그 감정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산발적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마침내 기립박수가 됐다. 이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발표 후 여러 사람들이 이유진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 그 중에는 처음에 비판적이었던 인권활동가도 있었다. 그는 이유진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네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비판해주신 덕분에 저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문화적 책임감에 대해서 말이죠. 한 달 후 이유진은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긴 여행 동안 설렘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과연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달려와 이유진을 애워쌌다. 루이스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안겼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누나, 우리 새로운 한국 노래도 배웠어요. 정말? 어떤 노래인데? 아리랑이라는 노래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습했어요. 이유진은 감격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스스로 한국 노래를 찾아서 배웠던 것이다. 그것은 강요받은 학습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자발적 배움이었다. 그날 저녁 모닥불 앞에서 아이들이 아리랑을 불렀다. 역시 발음은 어설펐지만 리듬감은 살아있었다. 이유진도 함께 불렀다. 정글 속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 소리가 신기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누나, 이 노래는 무슨 뜻이에요? 아리랑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노래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르는 노래지.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노래네요. 이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적 침입이 아니라 인간적 공감이었다. 맞아, 이제 아리랑은 너희 노래이기도 해.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정글에는 한국의 전래 민요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는지가 중요했다. 노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유진이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외로운 영혼을 달래주는 치유의 힘이 있었다.